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써니 가디건을 준비를 해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다양한 사이즈로 변경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반팔과 긴팔 두 가지 버전으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3볼 반 정도 실을 활용해서 반팔 가디건을 완성을 했고요. 5볼 활용하셔서 긴팔 가디건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귀여운 꽃단추도 같이 달아주었어요. 간단한 반복 무늬로 영상에서는 다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져서 이번 영상은 패키지의 도안과 함께 시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도안은 제가 총 7번째 단까지 간단하게 그려온 도안인데요. 저는 먼저 사슬뜨기 72코로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이 도안은 이렇게 뒤쪽 부분에 등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 양 옆에 부분에 일자로 내려오는 부분이 어깨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등 쪽의 부분은 40코로 시작을 해주었고요. 어깨 들어가는 부분은 13코로 시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코너 부분이 4군데에 들어가도록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 모양이 보이시죠? 이 앞쪽의 모양은 우리가 한 코씩을 더 넣어서 V넥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앞쪽의 모양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코늘림을 하면서 뜨개를 해줄 건데요. 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코늘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렇게 V넥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시작 부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안을 꼭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여성 5호 사이즈로 준비해 볼 건데요. 사슬뜨기 72코로 시작해서 20번째 단까지 떠서 가디건의 기본 이 모양을 다 완성을 해주고 소매 분리를 해줄 겁니다.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등 쪽 부분에 9코, 어깨 부분에도 9코를 늘려서 총 27코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는 코스는 99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등 쪽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V넥 부분도 조금 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24단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하나 더 키우실 분들은 126호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등 쪽과 어깨 부분에 9코씩을 늘려서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단수는 28단 떠서 크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쭉 떠주시고 나서 소매 분리하고 우리가 소매랑 그리고 바디 부분을 떠오면 되는 간단한 기법입니다. 이 도안은 딱 9개 코가 반복입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3개, 사슬뜨기 2코 이 무늬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코너 부분의 단위 모양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저는 1단과 2단 정도 뜨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한길긴뜨기랑 사슬뜨기를 활용해서 도안 보는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아주 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도안 보는 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20단, 24단, 28단 다 뜨고 뒷부분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2단 정도 도안대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써니 가디건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반팔로 완성하실 분들은 4볼이면 하나 완성하실 수 있고요. 또 긴팔로 완성하실 분들은 5볼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사이즈를 키워서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을 1볼에서 2볼은 추가를 해 주셔야 해요. 자, 저는 이렇게 써니데이즈 5볼 활용해서 오늘 긴팔 가디건으로 한번 완성을 해볼 거고요. 반팔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귀여운 꽃단추를 활용할 건데요. 단추는 이렇게 지금 뒷면에 골드랑 앞면에 골드로 이렇게 장식이 들어있는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꽃장식입니다. 색상은 5가지로 준비되어 있고요. 화이트, 인디핑크, 블루, 베이지, 블랙 컬러. 원하는 색상의 실과 잘 어울리는 꽃단추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꽃단추는 패키지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저는 딱 3개 이용해서 가디건에 달아주었는데요. 꽃단추 개수랑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저는 모사용 코바늘 4, 5바늘 활용했어요. 밴딩 부분 뜰 때도 똑같이 4, 5바늘을 활용했는데요. 손땀이 조금 크신 분들은 밴딩 부분은 3, 5바늘을 활용해서 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위랑 돗바늘, 단수링 5개 정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려있는 실 뒤쪽에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살짝 당기면서 한 바퀴 바늘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꼬인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꼬인 부분을 왼손으로 고정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실을 걸어서 이 공간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꾹 당겨서 매듭을 작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항상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이 바늘 두께에 맞춰서 오도록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뜨기 72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좋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떠주세요. 자, 실 걸어서 이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사슬뜨기 이 크기에 최대한 맞춰 놓을 거예요. 자, 바늘에 걸린 고리가 또 바늘 두께만 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통과. 왼손으로는 이제 아래쪽을 고정하면서 사슬뜨기 72코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71, 72. 정확하게 72개를 세웠는데요. 혹시라도 숫자가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생각해서 한 5코를 더 뜨개를 한다고 생각해 줄게요. 가장 마지막 코에 왼손으로 딱 고정을 해주시고요. 기둥사슬 3개를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 기둥사슬은 한길긴뜨기 1코라고 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그대로 떠줄 건데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표시하고 있던 부분, 거꾸로 따라서 내려가면 4번째 사슬입니다. 이 4번째 사슬 살짝 비틀어서 뒤쪽에 있는 코에 뒷코에다가 한 가닥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뒤쪽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길이감 있게 빼준 다음에 그대로 아래쪽을 고정해 주고 실 걸어서 2가닥씩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 기둥사슬까지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2코를 떠주었습니다. 두 번째 코는 코너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한길긴뜨기 3개가 한 곳에 모여 있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코널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똑같이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에 바늘을 또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윗단의 도안들을 확인해 보면 계속 지금 코널림하는 부분이 위에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3개의 코 중에 두 번째 코, 코널림하는 코에 계속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여기가 코널림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제 어깨가 들어가는 13개의 코를 떠줄 건데요. 그림에서처럼 떠주시면 돼요. 먼저 한길긴뜨기 하나를 바로 옆에 코에 하나 떠줄게요. 이렇게 바로 뒤쪽에 있는 뒷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2개, 아래쪽에 2코, 사슬은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1개 떠줄게요. 우리가 보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3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면 이렇게 모눈뜨기처럼 구멍이 생기게 돼요. 자, 한 번 더 그 옆에 사슬뜨기 하나, 역시 한 칸 건너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줄게요. 가장 첫 번째 단 뜰 때는 조금 신중하게 코를 확인하면서 떠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부터는 무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 사슬뜨기 하나 했던 공간은 구멍이 작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사슬뜨기 2개. 자, 또 마찬가지로 한 칸, 2칸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까지 13개의 코, 어깨 부분이 끝이 납니다. 이제 그림에서처럼 또 코너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 공간에 코늘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한 공간에 3개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고요. 두 번째 코에는 마커 표시해 놓을게요. 이제 등 쪽 부분에 40코가 보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부터는 계속 동일하게 9개 무늬를 반복을 해서 총 40개 코, 등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쭉 반복해서 떠올게요. 여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도안에서처럼 떠주시면 돼요. 40개 코를 도안과 같이 쭉 반복을 해주었어요. 자, 또 바로 옆에 코너가 있거든요. 코너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3개 같은 공간에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공간에 마커도 표시해 둘게요. 코너 부분에 마커도 표시해 뒀고요. 이제 어깨가 되는 부분, 여기 13코를 도안과 같이 떠올게요.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1코 먼저 떠주시고요. 그리고 사슬뜨기 2개, 또 도안과 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3개의 코, 어깨가 들어가는 부분을 완성을 해왔고요. 또 나머지 2코 남아있어요. 여유분으로 떠서 코가 몇 개 더 남아있는데 마지막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코는 또 한길긴뜨기 3개 코너 부분이에요. 그대로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떠주고 우리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가장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한 코는 앞서 요 V넥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2코를 떠서 코늘림을 해줄 거고요. 이 앞섭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코너 부분은 계속 코늘림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코늘림 하는 부분이 단마다 매번 다르기 때문에 꼭 도안을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9개 무늬가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도록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떠주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자, 편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너가 4개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앞선 모양까지 해서 총 5개 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면들은 이제 점점점 단을 올라올 때마다 세모 모양, 사다리꼴로 커지게 될 겁니다. 제 손땀에는 이렇게 13코 잡았던 어깨 부분이 4.5cm 정도가 됩니다. 사다리꼴로 넓게 이제 키워올 거고요. 또 등 쪽 부분은 14.5cm가 됩니다. 여기도 점점 넓게 우리가 코를 늘려오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쭉 반복해서 20단까지, 24단까지 원하시는 단까지 도안 보시면서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단 도안처럼 떠볼게요. 이렇게 남아있는 꼬리실은 나중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은 편물을 돌려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왕복으로 뜨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단은 지금 보면 기둥사슬 3개에 옆으로 누워있는 사슬까지 총 사슬 4개를 먼저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가 2코 들어있는데요. 지금 코늘림 하기 바로 전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떠주면 됩니다. 그럼 편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마커 있는 바로 앞에 있는 2개의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두 번째 한길긴뜨기 위쪽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약간의 구멍이 생기는 느낌의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코도 한 번 더 한길긴뜨기 1개를 더 떠주도록 할게요. 이제 코너 부분입니다. 아까 마커 걸어놨던 코너 부분이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총 5개 코를 한 공간에 떠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정확하게 5코를 떠왔고요. 가장 가운데 부분에 마커를 걸어서 코늘림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떠주시면 돼요. 바로 옆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2개를 먼저 떠올게요.
이제 도안에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어깨 부분은 아랫단하고 모양이 동일하거든요. 아래쪽에 구멍이 큰 부분에는 사슬뜨기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했던 공간 위쪽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자,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는 사슬뜨기 하나, 작은 구멍이 있죠? 작은 구멍 위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연결해서 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어깨 부분하고 등 쪽이 일자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랫단하고 모양을 동일하게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바로 옆에 있는 코까지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두 번째 단에 어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지금 떠왔습니다. 이제 코너가 보이죠? 그럼 아까랑 또 동일하게 두 번째 단의 코너에는 5개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 부분에 5개 코를 떠주셨으면 또 가장 가운데 세 번째 코에 마커를 또 걸어 둘게요. 그럼 또 동일하게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단을 올라오면서 무늬를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코너 부분에 우리가 모양이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앞섭 부분, V넥이 들어가는 부분의 무늬가 계속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서 뜨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등 쪽과 어깨 부분은 1단과 동일하게 계속 같은 부분으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72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20단까지 떠주시면 V넥이 딱 예쁘게 떨어질 겁니다. 혹시 99코로 시작하실 분들은 24단까지 떠주셔야 되고요. 126코로 시작하실 분들은 28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라도 사이즈를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뜨기 개수를 27개씩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수도 4단씩 우리가 추가를 해주시면 우리가 V넥 부분이랑 등 쪽 부분의 길이가 최대한 맞도록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나머지는 도안을 보면서 20단까지 다 완성해 올게요. 도안과 같이 쭉 반복을 해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20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서 이렇게 5개 면이 보이도록 생겨 있어요. 삼각형, 여기는 사다리꼴, 여기 넓은 등 쪽에 사다리꼴, 여기도 사다리꼴, 삼각형. 이렇게 5개 면이 생기도록 떠왔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기법인데 이렇게 우리가 구멍을 냈을 때 조금 큰 부분, 작은 부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영상에서 하나씩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도안을 보고 뜨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도안 보는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20번째 단까지 떠왔고요. 이 아이를 접어 볼게요. 이렇게 코늘림했던 코너 부분이랑 코너 부분을 이렇게 딱 마주 보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앞에 앞섭의 부분이 V넥으로 완성이 됩니다. 물론 등 쪽에 있는 이 사슬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V넥 모양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24단, 28단 이렇게 4의 배수로 단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다 계산해서 도안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제 21번째 단을 뜨면서 저는 소매 분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코너랑 코너 부분에 사슬뜨기를 넣어서 이렇게 팔이 들어가는 부분을 완성을 해올 겁니다. 오늘은 가디건으로 완성할 거여서 이 소매통이 너무 크지 않도록 완성을 할 거예요. 저는 21번째 단을 뜨면서 이 소매에 되는 부분을 분리를 해 놓을 건데요. 이 코너랑 코너 사이에 사슬뜨기 15개를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디 부분이 들어가도록 떠줄 거예요.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슬뜨기 15개가 조금 적다, 조금 더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하기 9의 배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뜨기 15개 또는 24개 또는 33개 이런 식으로 사슬의 개수를 늘려서 우리가 소매의 통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21번째 단을 쭉 떠오도록 할게요. 뜨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사슬을 약간 여유롭게 떠놔서 이렇게 여기 끝에 부분에 사슬이 한 5개가 더 위에 있거든요. 요거는 풀러서 여기까지 정리만 해 놓을게요. 그리고 실도 안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코 한 코
우리가 사슬뜨기 여분으로 떠왔던 거는 풀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까지 확인하고 꾹 당겨서 이렇게 사슬이 작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아이는 이제 안쪽에 숨겨 놓을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일자 라인에 맞춰서 안쪽으로 바늘로 숨겨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놓고 꼬리실 이렇게 남겨 놓을게요. 테두리 뜰 때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1번째 단을 뜨면서 소매 분리 해줄 건데요. 우리가 사이즈 키우시는 분들, 25번째 단을 뜨시는 분들도 또 28번째 단을 뜨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헷갈리시면 도안 확인해 주세요. 자, 21번째 소매 분리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자, 편물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바로 첫 번째 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4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코에 2코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코에는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가도록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아랫단이랑 모양이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은 아랫부분에 사슬뜨기 2개가 있기 때문에 사슬뜨기 2코 해주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무늬를 쭉 떠줄게요. 한길긴뜨기랑 사슬뜨기 무늬를 반복해 주세요. 이제 코너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쭉 따라서 지금 무늬를 이렇게 일자로 넣어오고 있는데요. 21번째 단은 동일하게 앞에 무늬를 쭉 뜨다가 코너가 보입니다. 여기 코너 부분에 이제 소매를 만들어 줄 건데요. 보면은 저는 지금 아래쪽에 사슬 하나를 해주고 한길긴뜨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사슬뜨기 한 코 해주었고요. 가장 가운데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코너에 연결을 해서 소매로 분리를 해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사슬뜨기 15개를 해주면 제가 입고 벗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한번 써보시고 팔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사슬 개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더하기 9, 더하기 9 해가지고 24코 또는 33코의 사슬을 이용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15개 사슬 떠올게요. 15개 사슬을 떠주었고요. 자, 엉키지 않도록 반대쪽 코너 부분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럼 반대쪽 코너 부분에도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하나가 제일 가운데 있죠. 여기에 그대로 바늘에서 실 감아서 자, 가장 가운데 코너에 있던 부분 가장 가운데 한길긴뜨기 위쪽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를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이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쭉 등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코너 바로 전까지는 또 동일하게 아랫단이랑 동일한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뜨고 있는 부분은 지금 코너 부분 해주고 옆에 사슬뜨기 한 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랫단이랑 무늬가 동일하게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3개. 우선 반대쪽 코너까지 쭉 떠올게요. 이제 코너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사슬뜨기 하나, 아래쪽에 사슬뜨기 2개가 되어져 있을 때는 사슬뜨기 2개 해주시면 돼요. 가장 가운데 부분에 한길긴뜨기, 코너 위쪽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소매를 만들어 줄 거여서 이쪽에도 사슬뜨기 15개를 해올게요. 15개 사슬을 쭉 떠주셨으면 편물이 엉키지 않도록 반대쪽 코너로 오면 됩니다. 반대쪽 코너 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가장 가운데 한길긴뜨기 하나가 있는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반대쪽 소매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모양은 또 일정하게 떠오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 위쪽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21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도 동일하게 무늬를 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가장 마지막 부분에 코늘림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무늬 동일하게 사슬뜨기 2개 해주고 지금 이렇게 2코 있는 거 보이죠? 먼저 한길긴뜨기 1코를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기둥코 3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2개를 떠줄게요. 그러면 총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3개가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V넥 부분도 끝이 났고요. 또 중간에 뜨면서 소매가 들어가는 부분을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V넥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왔어요. 테두리를 둘러주면서 단추 들어가는 구멍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22번째 단부터는 이제 왕복으로 쭉 떠서 바디 부분을 일자로 내려올 거거든요. 저는 22번째 단부터 37단까지 총 16단 정도를 떠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밴딩 무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는 전체 총 기장에서 밴딩의 이 두께까지 생각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단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22번째 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22번째 단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코늘림 없이 진행할 거예요. 그대로 사슬뜨기 3개, 이 아이는 한길긴뜨기 1개라고 세줄게요. 편물을 돌려서 그 다음 코, 2번째 코에 바늘 넣을 건데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4개의 사슬을 지나서 5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 이렇게 아랫단 편물을 봤을 땐 2번째 한길긴뜨기 위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3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슬뜨기 2개, 나머지는 아랫단의 무늬랑 동일하게 떠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쭉 동일하게 아랫단이랑 무늬를 연결해서 떠오고 있어요. 지금 앞에 부분은 다 떴고요. 이제 사슬뜨기 했던 부분이니까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동일하게 무늬를 떠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한길긴뜨기까지는 동일하게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까지는 그대로 떠줄게요. 이제 요 사슬뜨기 15개 부분에 무늬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요 사슬 15개에도 지금 이 무늬가 연결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사슬뜨기 1코 했고 한길긴뜨기 1코 했죠. 그러면 옆에 2개는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저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줄 건데 보면 이렇게 사슬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이 중에 이 뒤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먼저 한길긴뜨기 하나, 바로 옆에 코에도 그대로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총 한길긴뜨기 3개 떠주면 돼요. 바로 앞에 사슬뜨기 하나 했던 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슬뜨기 2코 해주시면 돼요. 쭉 뜨다 보면 무늬가 이제 반복되는 무늬가 있습니다. 자, 한 칸, 2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또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역시나 사슬뜨기 했던 요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 코는 사슬뜨기 하나, 그대로 한 코 건너서 또 한길긴뜨기 3개를 연달아 떠주세요. 그럼 그 다음은 사슬뜨기 2개. 다시 한 칸, 2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3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면 저는 딱 사슬을 15개 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끝이 나요. 바로 밑에는 한길긴뜨기 보이시죠? 이렇게 소매 부분에 이렇게 분리해 놓고 연달아서 뜨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대로 3번째는 우리 한길긴뜨기 위쪽 사슬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무늬가 보일 겁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 3개, 또 사슬뜨기 2개 해주고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쭉 반복해서 또 22번째 단도 끝까지 반복해 올게요. 반대쪽 사슬 부분, 소매 부분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22번째 단도 동일하게 쭉 반대쪽까지 떠왔어요. 여기 22번째 단에는 코늘림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우리 기둥사슬 했던 코까지 잘 확인해서 한길긴뜨기 3개를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23번째 단도 동일하거든요. 지금 22번째 단이랑 똑같이 떠올 거고요. 제가 원하는 기장 딱 37단까지 쭉 반복을 해올게요. 모두 다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3개 해주고 한 코 건너서 우리가 이렇게 코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또 사슬뜨기 하는 부분은 사슬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떠서 소매 이렇게 아래쪽에 바디 들어가는 부분을 다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디 부분을 쭉 반복을 해왔습니다. 저는 22번째 단부터 37단까지 떠왔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떠주시면 돼요. 물론 이건 손땀 그리고 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아래쪽은 딱 14cm 정도 떠왔거든요. 14cm 정도만 떠오고 밴딩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넣어줄 거예요. 완성했던 샘플을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핑크색 컬러로 완성해서 이 아이도 여기 보이죠? 소매 부분 이 아래쪽부터 이 정도 딱 37단까지 떠주었고요. 이렇게 조금 특이한 무늬에 밴딩을 조금 길게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앞섭 부분을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쭉 테두리를 따라서 V넥 부분 그리고 목이랑 목 둘레 부분이랑 반대쪽 V넥 부분 그리고 여기 앞에 나머지 부분 여기까지 쭉 둘러서 먼저 우리가 단추가 들어가는 구멍도 만들어 주면서 정리를 해올 거예요. 자, 먼저 이 앞섭을 정리를 해 볼게요. 실을 잘라 놓고 새로 시작해 주셔도 되는데요. 굳이 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이어서 뜰 겁니다. 이렇게 27단까지 떠 주셨으면 편물을 돌려 놓고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이죠? 요 둘레에 테두리를 둘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사슬뜨기 한 코 해주시고요. 첫 번째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방금 했던 한길긴뜨기 위쪽에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 다리마다는 짧은뜨기 2코를 떠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1개를 먼저 떠줄게요. 두 번째 단 사슬뜨기 3개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한길긴뜨기 이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개만 해주시면 돼요. 자, 또 윗단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길긴뜨기 다리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개 이렇게 2개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단마다 짧은뜨기 2코씩을 반복을 해주세요. 쭉 테두리를 일자로 지금 이렇게 2코마다 떠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V넥 만들었던 시작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죠. 계속 일자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코늘림을 한번 해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는 21단 이렇게 V넥이 쭉 만들어진 가장 마지막 소매분리 했던 21단이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모양인데 여기만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모양이죠. 이렇게 코늘림 했던 마지막 여기에는 우리가 코를 조금 늘려줄게요. 여기는 짧은뜨기 4개를 떠줄게요. 같은 공간에 그냥 연달아서 4개 떠주세요. 그리고 또 연달아서 2개씩 한 공간마다 떠주시면 됩니다. 쭉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첫 번째 단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슬뜨기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2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보이는 대로 사슬이 있습니다. 이 사슬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줄 건데요. 여기 코늘림 했던 코가 있습니다. 이 코늘림 했던 코는 안 뜨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보면은 코늘림 했던 한 코는 뜨지 않고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코만 줄여주는 느낌으로 떠줄게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넓었던 부분은 사슬뜨기 2개 했던 부분이니까 공간 안쪽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2코 해주세요.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뒷코에 넣기 때문에 위에는 사슬 모양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여기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준다는 생각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공간 부분에는 아래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1개 또는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코너 부분이에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코너죠. 이 코너 부분은 뜨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한 코 건너서 그 뒤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한 코만 줄여주는 겁니다. 그럼 쭉 둘러서 반대편까지 다 떠올 거예요. 반대쪽 테두리를 지금 쭉 둘러오고 있어요. 설명드린 대로 코 줄임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쭉 뜨다가 보니까 이렇게 쭉 V넥처럼 오다가 일자로 한길긴뜨기 3개씩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단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일자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안쪽의 다리에 짧은뜨기를 4개를 연달아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한 공간마다 짧은뜨기 2코씩을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테두리는 전체 다 두르지 않을 거고요. 앞섭이랑 그리고 목 둘레 여기만 둘러줄 겁니다. 가장 마지막 한 단 남았거든요. 여기 보이죠? 여기는 그대로 짧은뜨기 2코, 사슬 안에 짧은뜨기 2코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의 테두리를 완성을 해왔어요. 자, 잠깐 바늘을 빼놓고 두 번째 단을 뜰 때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게 2개가 있습니다. 단축구멍을 내야 될 공간을 먼저 정해 주셔야 하고요. 겉면하고 안쪽 면을 딱 편물해서 정해 주셔야 돼요. 보면은 지금 1단 뜬 부분이 저는 안쪽 면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냐면 짝수단이 겉면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쪽이 겉면이다 라는 생각으로 떠줄 겁니다. 저는 뒤집어서 겉면이 여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겉면 부분에 한번 어떤 공간이 됐던 마커로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겉면과 안쪽면을 정해 주셨다면 단축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겉쪽에서 봤을 때 단축 구멍은 이쪽에, 왼쪽에 내주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3개의 단추를 활용을 해볼게요. V넥이 끝나는 부분부터 딱 요 공간에 저는 3개 넣어줄 겁니다. 가장 끝에서 2번째 공간. 이렇게 걸어 놓고 여기 구멍 있는 이 부분에 단축구멍을 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 2, 3, 4, 5, 6, 7 위에 올라와서 7번째 부분 이쪽에도 단추를 옆에다가 하나 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1, 2, 3, 4, 5, 6, 7 여기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아래 밴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단추는 이렇게 3개만 달아주도록 할게요. 단축구멍은 여러분들이 위치를 정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커 걸려있는 부분이 겉면이에요. 그러면서 단추가 들어가는 공간 옆에를 마커로 표시해 뒀는데요. 자, 그럼 먼저 아래쪽에 2코는 그대로 기둥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먼저 2개 떠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 옆에 2번째 라인 부분에 단축구멍을 내줄 겁니다. 단축 크기에 맞춰서 사슬뜨기 저는 3개에 맞춰 놓을게요. 혹시 조금 더 큰 사이즈 단추 활용하실 분들은 이 사슬뜨기 개수를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슬뜨기 3코 해주고 아래쪽에는 2칸을 건너뛰고 그 다음 코부터는 똑같이 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도록 할게요. 쭉 뜨다 보니까 또 아까 마커 걸어놨던 단이죠. 이 단은 또 단축 구멍을 만들어 줄게요. 사슬뜨기 3개, 아래쪽에는 2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또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단축구멍 위치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이 구멍은 단축 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축 넣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역시 사슬뜨기 3개 해줄 거고요. 아래쪽에는 1칸, 2칸 건너서 이제 나머지에는 짧은뜨기를 쭉 둘러 올게요. 지금 테두리 부분의 2번째 단하고 3번째 단에는 짧은뜨기만 반복을 해올 겁니다. 제가 쭉 둘러서 3번째 단까지 짧은뜨기 쭉 하다가 이 단축구멍 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쭉 한 바퀴 갔다 다시 되돌아오는 여기까지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테두리 부분에 3번째 단까지 지금 쭉 뜨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단축 구멍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코늘림 없이 다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슬뜨기 3개 했던 단축구멍에는 짧은뜨기 3개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넓은 안쪽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3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3개에서 작은 크기로 구멍을 만들어 놓을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이렇게 귀여운 꽃단추 활용해 줄 건데요. 이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여서 딱 이렇게 저는 3코로 단추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단축구멍 있던 부분은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안쪽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3개 공간 안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째 단까지 먼저 테두리를 마무리 해오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은 짧은뜨기 2코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3번째 단까지 테두리를 앞부분에 둘러왔습니다. 4번째 단의 테두리는 약간의 무늬를 넣어서 완성을 해줄 거고요. 4번째 단까지 테두리를 마무리 해줄게요. 기둥사슬뜨기 1개를 떠주시고요. 편물은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3개의 코마다 하나의 무늬가 들어가도록 완성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1코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사슬뜨기 2개, 1코 건너서 3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테두리 4번째 단을 정리할 겁니다. 3코마다 하나의 무늬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바로 옆에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2개, 1코 건너서 3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쭉 둘러올게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해주고 1코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3코마다 계속 동일하게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부분에 거의 끝에 쪽까지 지금 떠주고 있어요. 딱 3코씩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3개가 하나의 무늬가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1코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저는 딱 3의 배수가 맞아서 지금 마무리로 딱 3코가 남아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단수를 늘리게 되면 여기 있는 전체 코가 3의 배수가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유두리 있게 여기 마무리를 바로 그냥 1코 건너지 말고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는 이 정도로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코수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4번째 단에 지금 테두리를 다 둘러왔고요. 약간의 무늬를 살짝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테두리 끝에 부분의 프릴이 결국에는 우리 밴딩 부분 무늬여서 이렇게 한 단을 마무리 해 주었습니다. 자, 그대로 실은 약간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 나온 실은 바늘에서 그냥 빼지 말고 사슬뜨기를 하면서 통과시켜 주시고요. 꾹 당겨서 안쪽으로 매듭이 작아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 V넥 부분이랑 이렇게 일자로 앞에 테두리 부분에만 지금 4단 정도 정리를 해주었고요. 4단 뜨면서 이렇게 우리 단추 구멍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아래에 밴딩 부분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밴딩 부분은 조금 도톰하게 뜨려고 그래요. 그대로 편물을 한 바퀴 돌려서 거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에 부분이 보이는 쪽으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왕복으로 19단을 떠올 거예요.
자, 약간의 여유실은 남겨주고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꼬리실은 우리가 안에 숨기면서 떠주셔도 되는데 돗바늘로 안쪽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첫 시작은 지금 방금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했던 코 보이죠? 이 마지막 했던 코 짧은뜨기 단과 단 사이 여기 첫 번째 코로 정할게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한번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통과된 실은 그냥 바로 뜨지 않고 저는 한번 매듭을 지어 줄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 사이에 실을 한번 넣어서 매듭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돗바늘로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실 묶어놨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 4개를 해줄게요.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는 한길긴뜨기 1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코는 옆으로 누워있는 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우리가 밴딩 부분의 첫 번째 단은 이렇게 V자 무늬를 쭉 둘러줄 거예요. 자, 또 한 코, 두 코 이렇게 보면은 안에 바늘이 들어갈 공간들이 보입니다.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하나, 이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는 사슬이 일정하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또 동일하게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는 공간이에요. 공간. 이럴 때는 앞쪽에 한 가닥에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을 뒤로 돌려주면 반대쪽에 두 가닥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첫 번째 단의 무늬는 한 바퀴 쭉 둘러주시면 돼요.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예쁘게 사슬이 일정하게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쭉 끝까지 반복을 해올게요. 밴딩 부분에 첫 번째 단 거의 끝에 부분까지 떠왔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전체 코수가 3회 배스코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무늬가 이 프릴 바로 아랫단까지는 나오게 떠주는 게 좋거든요. 이 앞부분의 코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데 저는 중간에 눈에 보이는 공간에 넣어서 이렇게 무늬를 이어서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유도리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 이렇게 가로선이 쭉 들어있거든요. 짧은뜨기 했던 부분, 이 라인 있는 부분에 넣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V자 무늬를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최대한 라인이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보여드리면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부분에 가로선이 쭉 보이는 부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쭉 뜨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부분에 마지막 V자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끝에까지 다 동일하게 떠줄 거거든요. 저는 두 번째 단부터 19번째 단까지 계속 왕복으로 프릴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생각보다 옷이랑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먼저 기둥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V자 무늬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쪽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2개, 다시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요거를 반복해 줄 거예요. 자, 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이렇게 쭉 또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돼요.
쭉 반복해서 지금 두 번째 단 다 떠왔어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대로 이 공간 안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두 개, 짧은뜨기 한 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기둥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슬뜨기 두 개 했던 공간들이 있어요. 이 공간 안에 넣어서 또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두 개, 다시 짧은뜨기 하나 요거를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공간은 이렇게 사슬 두 개 했던 공간 안쪽에 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이 아이를 또 둘러주시면 됩니다. 밑에 V자 크게 있는 게 첫 번째 단이고요. 위에 조그만한 V자 보이는 게 두 번째 단. 그리고 이렇게 또 작은 V자 보이는 게 세 번째 단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총 19단까지 떠서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밴딩 부분을 마무리해 오도록 할게요. 이 한길긴뜨기 떴던 단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는 대략 한 8cm 정도가 되도록 두께감을 떴는데요. 제 손땀에는 16단 정도 떠왔더니 8cm가 되더라고요. 이 밴딩 부분은 너무 느슨하게 뜨는 것보다 조금은 쫀쫀한 손땀으로 떠주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는 16단까지 떠왔고요. 이제 마지막 이 공간 한 군데에 남아있거든요. 여기도 짧은뜨기 사슬 2개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자, 실을 조금 잘라 올게요. 그대로 이 아이는 통과시켜 줄 건데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그대로 통과. 그리고 매듭이 작아지도록 꾹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밴딩 부분이 완성이 돼요. 약간 밴딩이라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무늬를 넣어서 완성을 했는데요. 윗단하고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꼬리실. 우리가 앞에 테두리 뜰 때 남은 꼬리실이랑 방금 이 아래쪽 밴딩 부분을 뜨고 남은 이 꼬리실은 돗바늘을 활용해서 안쪽 면에서 숨겨주시면 되고요. 세탁했을 때 풀리지 않도록 중간중간 살짝씩 매듭을 지어주면서 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 꼬리실까지 숨겨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가디건의 모양이 약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소라색 컬러로는 긴 팔로 가디건을 완성을 해보려고 해서 지금 또 열심히 뜨고 있어요. 반팔 원하시는 분들은 단수를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긴 팔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수를 늘려서 긴팔 가디건으로 완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소라색은 긴 팔로 한번 완성해서 간절기용 가디건으로 활용해 볼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 컬러, 핑크색이랑 연베이지 컬러는 반팔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소매 뜨는 부분은 동일하니까 제가 긴팔 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소매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매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은 일자로 여기 사슬뜨기 15개 했던 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동그란 부분은 이제 어깨 부분 떴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돼 있을 때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우리가 코줄임을 2번, 또 이쪽에 와서도 코줄임을 2번 이렇게 줄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새로운 실을 이용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제가 뜰 때는 그냥 딱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 있죠. 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 중에 자, 아무 곳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옷은 세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듭을 지어 놓고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서 1단을 떠볼 건데요. 코줄임 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대로 우리 매듭 지어놨던 공간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 3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옆에 코가 사슬뜨기 하나가 들어가는 코입니다. 자, 그리고 꼬리실은 저는 나중에 돗바늘로 따로 숨겨줄게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나 더 해서 총 4개의 사슬을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이 2가닥입니다. 2가닥 사슬에 넣어서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3개 떠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 무늬는 여기 공간이 크게 있죠? 사슬뜨기 2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살짝 모양을 살펴보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의 모양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지금 편물을 펴놓았거든요. 자, 사슬뜨기 2개는 지금 제가 해놓은 상태고요. 정확하게 이제 코줄임을 해줄 건데요. 우리가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3개가 있는 이 코는 이렇게 2코로 모아뜨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2코 모아뜨기 해줄게요. 아래쪽에 보이는 한길긴뜨기 3개가 위에 한 코가 되도록 모아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올 건데 옆에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소매분리 하면서 떴던 단입니다. 바로 설명드린 위쪽에도 여기 코가 있죠. 그 윗단에 한길긴뜨기, 여기 구멍이 살짝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요 한길긴뜨기 하는 이 코랑 여기 이 무늬 중에 한 코 해가지고 코줄임을 해줄 거예요. 자,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코를 줄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같이 한번 뜨개를 해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양이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코줄임 해줄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 코, 2코, 3코를 하나로 모아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3개 중에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걸어서 한 칸 건너서 3번째. 그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구멍이 약간 옆쪽에 뚫려 있거든요. 여기 옆에 좀 커져 보이는 이 구멍에 넣어서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여기가 조금 늘어난다 하는 느낌이 든다면 바늘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찔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찔러서 조금 덜 늘어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코를 한길긴뜨기 미완성 2개로 떠왔어요. 그럼 그대로 3가닥을 실걸어서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코줄임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나, 둘, 3코가 이렇게 한 코로 바뀌는 거예요. 3번째 코는 약간 늘어지지 말라고 조금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편물을 돌려놓고 이제 코줄임 할 때를 확인해 보면 그 위쪽은 한길긴뜨기 다리가 보입니다. 여기 코는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길긴뜨기 따라 올라갔을 때 이 구멍, 이 구멍을 자세히 보면 위에 사슬이거든요. 이렇게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사슬이 예쁘게 보이죠. 이 사슬이랑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사슬이랑 요거 2개를 모아 떠주게 할 겁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꺾여 있는 소매 부분에 코를 몇 코씩 줄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해요. 자, 그럼 또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다리를 건너서 그 위쪽 구멍에 넣어 줄게요. 이 구멍이 조금 커져 있다 싶으면 아래쪽에 한 가닥을 더 넣어주면 조금 요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미완성 한길긴뜨기 한 코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원래는 여기 사슬뜨기 하나가 또 있거든요. 한 칸 건너고 그 다음 코예요. 똑같이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럼 3가닥이 있을 때 그대로 통과. 자, 그러면 우리가 모아뜨기 했던 요 위쪽은 그대로 한길긴뜨기 한 코씩 뜨개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2개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란 소매 부분에는 코줄임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모양을 떠주면 되고요. 반대쪽 이 꺾이는 부분에서 또 지금처럼 코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아랫단이랑 동일하게 무늬를 떠올게요. 자, 아래쪽에 사슬뜨기 2개 했던 공간이면 사슬뜨기 2개를,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은 한길긴뜨기를 뜨게 해주시면 돼요. 윗단이랑 동일하게 계속 무늬가 이어지도록 떠왔고요. 이제 이렇게 코줄임 해야 되는 위치가 또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은 일자로 오다가 약간 동그스름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꺾이는 부분은 아까처럼 코줄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처럼 사슬 2개까지 해온 상태예요. 그럼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코주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먼저 한길긴뜨기 2개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2개를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코주림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다리가 있는 부분, 그리고 딱 꺾여 있거든요. 여기 사슬뜨기 했던 부분, 여기 바로 위쪽에 이 구멍에 넣어 줄 건데요. 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에 넣어 주셔도 되는데요. 살짝 아래쪽에 한 가닥을 더 걸어서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미완성 2개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3개를 동시 통과. 이렇게 코주림이 됩니다. 이렇게 코주림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 자, 반대쪽은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에요. 꺾이는 부분. 이 꺾이는 부분도 구멍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해줄 건데 구멍이 너무 커진다 싶으면 아래쪽에 한 가닥을 더 걸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는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2개 떠서 이렇게 코주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양쪽에 코를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또 아랫단이랑 모양을 동일하게 떠주세요. 자, 사슬뜨기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 먼저 3개가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코가 있기 때문에 2개만 떠올게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사슬뜨기 4개를 했거든요. 한 코, 2코, 3코. 3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매 부분의 첫 번째 단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여기 부분에 코주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떠주었어요. 이제 2번째 단부터 코주림 없이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아랫단과 무늬가 동일하게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4코로 시작할게요. 옆에 있는 사슬까지 포함해서. 그럼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개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꺾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아랫단이랑 모양이 똑같게 사슬뜨기 2개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아뜨기 했던 부분 보이죠? 모아뜨기 했던 부분 위에 사슬이 있어요. 여기 모아뜨기 했던 부분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2번째 단에는 코주림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부터 사슬이 또 하나씩 보이죠?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2개. 그럼 다시 한번 아랫단과 모양이 동일하게 또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코주림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약간 코주림하는 부분을 이렇게 코주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코주림하는 부분에서 코 줄인 거는 제가 임의로 줄여놓은 거예요. 제가 편하도록 설정해서 줄여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려우시면 편한 대로 약간 꺾여 있는 부분의 코가 쭉 줄어들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코줄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유도리 있게 해주셔도 돼요. 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뜨개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랫단하고 무늬가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반팔로 완성하실 분들은 대략 소매 부분에 5단 정도 뜨고 밴딩 부분이 들어가게 떠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긴 팔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팔 길이에 맞춰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총 41번째 단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41번째 단까지 저는 떠왔습니다. 소매는 여러분들 원하는 단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소매 시작했던 부분을 보면 여기 겨드랑이 부분을 보면 조금 단 차이가 납니다.
옆에 코주림했던 부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살짝 보이는 부분부터가 우리 겨드랑이 올라가는 부분, 소매 시작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수를 세서 저는 41단을 떠왔어요. 물론 반대쪽 소매도 동일한 단수를 떠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단에는 10단 정도의 이렇게 밴딩 부분을 떠주었어요. 이 밴딩 부분은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이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의 시볼이 들어간 느낌으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도 우리 밴딩 부분, 이렇게 살짝 소매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밴딩 부분을 한번 떠볼게요. 이 밴딩 부분 뜨는 방법은 우리 여기 바디 부분 아랫단하고 동일하게 떠줄 건데요. 저는 10단까지 떠올 생각이에요. 우선은 아래 전체 소매 코수가 3회 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약간 한두 코 모자라도 우리 완성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밴딩 부분의 첫 번째는 사슬뜨기 4코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빼뜨기 했던 코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서 V자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 줄 건데요. 아래쪽에 공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앞쪽에 있는 사슬에 한 가닥만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럼 반대쪽에 두 가닥이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공간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V자 무늬를 한 바퀴 쭉 둘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한 바퀴 쭉 둘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서 첫 번째 단을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도 우리 아래, 우리 바디 아랫부분이랑 동일하게 떠줄 겁니다. 바로 요 두 번째 단부터 10번째 단까지는 동일한 무늬로 또 밴딩을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기둥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첫 번째 공간, 이렇게 V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쭉 동일한 무늬로 반복해 올 건데요. 첫 번째 이 단 차이가 잘 나지 않아서 첫 번째 코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짧은뜨기 했던 코에 마커를 하나 걸어 둘게요. 자, 두 번째도 이 V자 안쪽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또 둘러올 겁니다. 한 바퀴 쭉 둘러서 마지막 무늬까지 떠왔어요. 두 번째 단 가장 마지막은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마커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단도 두 번째 단과 동일하게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우리 사슬뜨기 2개 했던 이 가운데 살짝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그리고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하나. 단 시작하는 코에는 이 짧은뜨기 머리 위에 또 마커를 표시를 해둘게요. 이렇게 10번째 단까지 소매의 우리 밴딩 부분을 마무리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부분의 10번째 단까지 이 밴딩, 이 시보리 부분을 완성을 해왔고요. 가장 마지막 우리 첫 시작하는 공간에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빼뜨기를 해주고 그대로 약간의 여유실을 두고 실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실을 약간 여유 두고 잘라주셨으면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통과하면서 꾹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딱 10단의 무늬를 떠왔습니다. 이 아이가 밴딩처럼 딱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저는 동일한 4, 5바늘을 이용해서 약간 촘촘한 손땀으로 떠왔는데요. 혹시 손땀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모사형 코바늘 3, 5바늘을 이용해서 밴딩 부분 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꼬리실은 안쪽에 풀리지 않도록 잘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팔 가디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중간중간 실 정리도 해주었고요.
앞에 단추 구멍도 다 만들어 주었고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의 두께감이 있도록 16단 정도로 떠왔는데요. 이렇게 두께감 있는 시볼이랑 또 긴 팔 소매까지, 소매 단 마무리도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반팔로 완성하실 분들은 소매 부분은 5단 정도 뜨고 이렇게 아래쪽에 시볼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단추를 달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단추 3개를 가디건에 달아줄 건데요. 우리가 앞서 테두리 정리할 때 이렇게 단추 구멍을 3개 만들어 왔습니다. 혹시 가디건 길이를 더 길게 뜨실 분들은 단추를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 단추 구멍의 간격을 좁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반대쪽에 같은 위치에 이 아이를 실바늘을 이용해서 달아줄게요. 너무 두껍지 않은 조금 얇은 돗바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던 실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단축구멍이랑 대칭이 되는 공간에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테두리 떴던 부분에 짧은뜨기 이렇게 한 단을 떠서 쏙 들어가 있는 라인이 보입니다. 이 라인 부분에 저는 바느질로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반대쪽에 단축구멍 만들어 놨던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입고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풀러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죠? 저는 긴 팔로 완성을 해서 간절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앞쪽 모양이랑 어깨 부분, 여기에는 제가 직조라벨 하나 바느질로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총 기장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반팔도 너무 예쁘니까 반팔, 긴팔 중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써니데이즈 실 활용했는데요. 다른 실 활용하실 분들은 게이지 내서 사이즈 확인 후 떠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 예쁜 착용샷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려둘게요.